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새 근자에 들어서 근래에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원 분들이 한 3명, 4명 정도 각자 업무를 맡으면서 회로도 작업을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외주 이제 PCB 설계하는 분들이랑 일도 하고 벌써 그런 게 한 3번, 4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일도 많고 해서 원래는 연구실 안에서 다 작업을 했는데 외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신경을 써야 돼요. 회로도 작업과 PCB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 회로도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PCB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3자한테 업무를 분할해서 맡기게 되면 선후배 관계라도 책임 소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나와 타인의 관계거나 돈을 주고 일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더더구나 큰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소 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전력전자연구실에서 생각외로 많은 연구원들이 전자회로를 배우긴 하지만 회로도 같은 거를 많이 접해보거나 그려보거나 뭐 이런 업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회로도 작업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뼈대인지 잘 인지 못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영상들 중에서도 회로도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자료가 많은 이유도 제가 학교에 5일 있으면 뭐 연구실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만 한 5일 중에 하루는 회로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로도 가지고만. 그 정도로 별의별 질문이나 뭐 별의별 어떤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회로도 작업을 완료하고 외부 업체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그런 거를 다 하려면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ORCAD에서는 파트라고 부르는, 생각해보니까 ORCAD에서는 파트라고 부르는데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도에 그리는 뭐 OPM프라든가 저항 같은 그런 소자들을 파트라고 불러요. 심볼이라고 안 하고. 띡. 이거 어떻게 심볼이라고 했지? 여튼간에 파트들이 있는데요. 이 파트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 오픈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 ORCAD다 보니까 이게 벌써 4.04? 제가 ORCAD를 처음 접한 게 4.04 버전 때였으니까 지금 벌써 17점 몇 버전까지 왔잖아요. 몇 세대를 바꾼 거예요. 1년에 레벨이 일찍만 했어도 벌써 이게 13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접했으니까 이게 몇 년이냐? 한 24년 되겠네. 24년. 이거 봐봐. 24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자, 오래됐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호환을 계속 했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호환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이때부터 계속 데이터가 유지 돼가지고 오늘날 2018년에도 2000년도에 그린 그 ORCID 데이터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장점이지만 단점도 됩니다. 뭐 장점이야 뭐 말하면 끝도 없지만 단점만 얘기할게요.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쓰레기 정보, 가비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이 내가 사용하는 회로도가 아닌 어디선가 회로도, 다른 회로도나 어디선가 다른 분의 회로도에서 계속 정보들이 전달돼서 누적되어 있어요. 내가 현재 회로도에. 그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회로도도 디자인 캐시라는 걸 보면 제가 지금 설계한 이 제역이랑 아무 관계 없는 데에서 복사돼서 온 정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디자인 캐시에 있는 이런 파트들 정보들이 균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파일 오류가 사실 잘 생기진 않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쁜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데이터 커럽트, 데이터 오염 오류가 생기면 내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 데이터,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데이터 오염 오류가 단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 DSM 파일은 이제 영원히 오픈이 안 됩니다. 진짜 치명적이에요. 옛날에는 자주 없었는데, 옛날에는 얘네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가끔씩 작업하다가. 근데 요새는 자주는 못 봤지만, 여튼간에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면 데이터들을 항상 정리해 주는 겁니다. 물론 회로도 이 캐시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정보들, 또 다른 누적된 가비지 정보로서 여기 에디트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가셔서 여기에 파트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면 얘네 정리가 다 된 상태라서 깨끗해요. 보면은 이상한 정보들이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상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정보가 있을 때만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러죠. 근데 가끔씩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복사된 자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런 빈 공간에 어떤 정보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회로도를 유지보수하고 있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야에서 일하실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자기가 유지보수하고 소장하고 굉장히 오래오래 자료들을 관리를 하신다면 업무는 업무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셔서 내가 사용하는 정보들이 아닌 기타 자료들, 기타 이런 빈 공간에 만약에 쓰레기 값들이 막 쌓여 있다, 그럼 다 지우십시오. 그거 다 지우셔도 물론 안 지워도 문제 없다면 문제 없겠지만 지우면 더 문제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가끔씩 연구실에서 연구원들한테 회로도 작업시키면 이렇게 에디트 프로퍼티에 들어와서 파트들 한번 열어보라고 하고, 특히 외부 기관이나 외부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인 경우에는 꼭 확인해봐요. 꼭. 왜냐면 여기서 정리 안 해놓으면, 우리가 정리 안 해놓으면 또 그 회로도 안에 있는
뭐 회로들을 복사해서 아니면 부품 심볼들을 복사해서 또 우리가 쓰기 때문에 또 우리 거 데이터에 또 과거의 흔적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실 후배들 혹은 업무 담당자가 있다면 그런 작업들을 시켜서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연구원들이 다들 젊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이런 작은 신경 쓰는 것들이 그 본인들이 만든 전자 회로의 데이터 무결성을 높여주고 아까 데이터 오염 현상을 줄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데이터 오염이 돼서 그런 메시지가 한번 딱 떠버리면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회로도는 복구가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 작업하면 기본적으로 날짜랑 리비전을 붙여서 매일매일 백업하는 습관과 이런 내부 데이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최소한의 업무 손실만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작업에 임해 주신다면 뭐 본인한테도 좋고 그 팀한테도 좋겠죠.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